왜곡된 한국 고대사 속에 감추어진 진실, 정치와 역사 2-4편 2-4 삼국사기에서 사라진 고구려왕 1편. 제목이 삼국사기에서 사라진 고구려왕 1편이라고 했으니 2편도 당연히 존재하겠지요. 업데이트가 느리긴 하지만 꾸준히 하겠습니다. 삼국사기에서 사라진 왕은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 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남당유고 고구려기에 원조는 주몽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유리왕과 대무신왕 사이에는 사라진 왕이 있는데 그가 원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백제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백제는 졸본에서 나왔지만 혈식, 나라의 제사, 갈등 때문에 고구려에서 나왔습니다. 백제 시조는 원조라고 알고 있지만 우태 혹은 구태, 소선호, 주몽 3명이 공동 시조인 나라인데 백제는 원조뿐만 아니라 비류 자손도 품고 있는 이유입니다. 일본석이 생각난다고 생각되시면 고대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서기 18년 유리왕은 세 아들의 자진, 자살을 겪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 사망하고 맙니다. 서기 18년을 유리왕의 사망 시기로 본 삼국사기의 기록은 타당합니다. 삼국사기에는 19년 대무신왕 2년에 국내성에 지진이 발생함을 기록하고 있지만 동도, 졸본으로 옮겼음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남당유고 기록에 의하면 유리왕 사후에 즉위한 왕이 누구인지 추적할 만한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동도는 곧 졸본을 말합니다. 제가 잠시 유튜브 활동을 접은 동안 국사편찬위원회 화면이 바뀌었네요. 좌측은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좌측은 남당유고 고구려 기의 기록이니 비교하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명묘를 세웠다는 것은 죽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으로 여기서 유리왕의 사망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조왕 즉위 기사에도 있는데 이때는 주몽을 추모하기 위해 지은 사당입니다. 제사 공주는 유리왕의 하나밖에 없는 친여동생입니다. 사당을 배할하고 고구려 태자 자리에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다루는 가야시조로 고구려의 외척이 되지만 정통으로 여겨집니다. 원조가 아들에게 영지인 한남을 물려줍니다. 백제 영토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원조는 자신의 아들은 외척이므로 남통으로 이어야 한다고 고집합니다. 즉 대무신왕에게 왕을 이어야 된다고 고집을 하는 겁니다. 훗날 제사의 아들 다루는 무율에게 제거될 수 있음을 느끼고 남하하여 42년 가야를 세우게 됩니다. 20년 9월 기사 신마 거루는 주몽이 생전에 타던 말인데 거루를 무율이 얻는 것을 보고 하늘의 뜻이 무율에게 있다고 원조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10월 기사는 고구려와 백제가 하나로 통합되었음을 말합니다.
이 페이지가 이해되지 않으면 앞에 페이지를 다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기사는 남당유고 고구려기 대무신앙 5년 32년 기사인데 갈사왕 사내의 기의 기사입니다. 이때에 고구려로 귀의한 사내의 딸이 호동을 낳습니다. 이 기사에 해소가 죽기 전에 해루를 고구려에 보냈지만 다시 백제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왼쪽 기사를 말합니다. 남당유고에는 고구려와 동부여의 통합을 의미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엉뚱한 말을 붙여서 혼란을 주고 있죠. 일두이신의 까마귀는 백제와 고구려가 원조에 의해 통합됨을 의미하는 축하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를 보낸 이는 주몽의 동생인 해소입니다. 왼쪽은 남당유고 봉기신편열전 중 태우열전 갈사태우전인데 페이지 54라고 한 것은 국사편찬위원회 PDF 파일 페이지 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한 갈사태우는 갈사왕 해소의 딸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말한 호동의 어머니 갈사태우는 갈사왕 사내의 딸입니다. 사내는 해소의 아들이기 때문에 호동의 어머니 갈사태우는 갈사왕의 손녀라고 표현해야 구분될 수 있습니다. 22년 해소의 딸이 제사를 낳은 것이고 33년 사내의 딸이 호동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나 남당유고 고구려기에는 무신년 48년 서기 제사를 낳은 것으로 하여 혼란을 주고 있지요. 제사와 호동은 어머니가 다른데 남당유고는 억지로 같은 것으로 만들어 놓아 왜곡해 두었습니다. 해소의 딸은 원조의 비로 보내졌는데 당시 태자였던 무율과는 사통관계였습니다. 즉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뜻이고 사통이란 결혼하지 않는 남자가 통정한 것을 말합니다. 제사는 누구의 자식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보위에 오를 수 없었던 인물입니다. 42년 가야시조가 남하함에 따라 계루부 고시인 원조의 지위를 승계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결국 모유의 아들로서 보위를 얻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계루 졸본의 자리를 내놓아야지만 이를 내놓지 않음으로써 백제와 갈등하여 나라가 결국 갈라지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위는 삼국사기 고구려 봉기의 기록이고 아래는 남당유고 고구려기의 기록입니다. 둘 다 무율이 태자일 때의 기록이지만 삼국사기는 무율이 10살 때, 남당유고는 20살에 해당합니다. 당시 무율에게는 정비인 진공주가 있었으나 아들이 없었는데 제사의 어머니 해소의 딸을 건드린 일이 발각되어 자중하라는 의미로 학반령으로 보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무율이 부왕인 원조의 비를 건드린 것입니다.
부왕이라고 표현했지만 생물학적인 아버지라는 뜻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아버지 뻘, 그러니까 당시 무율은 원조를 부왕으로 섬길 수밖에 없었지요. 대무신앙이 호동에게 자결을 명하지 않는 이유도 대무신앙에게 이러한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원조는 주몽의 사위로 후계자가 될 자손이 많았습니다. 무율만 제거된다면 해색주 민중왕이 있더라도 원조는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세울 것이라는 게 동부여의 판단이어서 군사를 보내 고립된 무율을 제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원조는 헤브르 소손 구테 우테의 아들인데 구테는 금아의 아들입니다. 즉 금아의 손자가 됩니다. 이는 남자의 계통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무율을 제거하기 위해서 동부여가 일으킨 전쟁인데 이로 인해 고구려와 동부여는 서기 20년 이래로 3년 잠깐 동안의 화친을 잃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리가 어떤 이유로 원조를 신뢰하게 되었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학생 시절에는 한국 고대사에 대해 최소한의 것이라도 배웠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아서 젊은 세대들에게는 모두 생소한 것들입니다. 나의 강의에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았던 새로운 이야기가 많아서 생략하면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다른 것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면 당초에 이야기하려고 했던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것이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나라를 합한 연유로 백제의 도읍과 강역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그런 이유로 한국 고대 강역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